자, 이번에는 문재인 의원 얘기입니다. 총리 인선이 잘못됐다. 호남 총리가 나왔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충청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을 해내려면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저 발언인데, 자, 조수진 차장. 네. 자,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충청도가 난리가 났네요. 글쎄요, 충청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실망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왜냐면요, 지금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과 대의원이 52%가 호남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 어떤 절박감에 쫓겼는지 호남 총리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역주의 조장, 정치인, 특히 정치 리더를 한다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한다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예.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을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바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분들도 지금 난립니다. 이 호남의 정치식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런다고 해서 호남의 당원과 대의원이 표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호남이냐 충청이냐 영남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 리더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이 지역주의의 기대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는 이 점을 비판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충청의 지역 신문들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충청도에서는 지금 오랜만에 또 충청도 출신 총리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총리라야만 마치 지역 감정이 극복되고, 네. 충청 출신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했듯이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독하게 논평을 예. 했는데, 제1야당 당대표가 당권에 눈이 뒤집혀 지역주의 망령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예.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지 두고두고 이 발언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같은 소속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두고두고 발목이 잡힌다면 만약에 네. 대선에 후보가 된다면 네. 충청도에서 표를 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충청도도 당연히 그렇고 예. 사실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럼 충청도도 물론 지금 당연히 저 발언은 서운하겠지만 자, 영호남도 충청도도 아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출신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총리 나오면 안 되나요? 저런 얘기는 바로 지금 소탐배실이죠. 지금의 당권을 잡기 위해서 호남의 당원 대의원들에게는 어필할지 모르지만 아까 사실은 호남 대의원 당원들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타지 어디는 되고 어느 지역은 배제하고 이 자체가 과거의 낡은 지역주의를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바로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것을 지금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새정치연합을 혹시 당권 주자가 돼서 이끌고 혹시 대선에 나선다면 정말 앞으로 지역 감정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바로 2006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문재인 의원 하면은 국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노무현 정권은 부산 정권인데 왜 부산 시민들이 부산 정권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정권으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어떤 지역을 들먹이는 것, 바로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만 이런 비슷한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충청이고 영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주의 선동, 지역주의 망령,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충청 출신 의원들 누구보다 지금 많이 격앙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자,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오늘 지역신문 일면을 보니까 다 문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던데, 자,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이 충청은 지금까지 영남과 호남으로 대변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심각한 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많이 격양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현재 유력한 그 당대표 후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이 지역 차별주의 발언이기 때문에 거센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충청민들이 이제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지금 그 거세게 격앙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도당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네, 어제 그 4개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예. 문 의원에게 충청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대표 후보직 그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사견인데 문 의원이 아마 당대표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역차별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건 구태정치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의 자질 부족과 철학 빈곤이 드러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 격앙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조수진 차장. 네. 카톡 질문 하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번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이 왔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상도와 전라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분이 여쭤보신 건 바로 이 국민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을 예. 각종 인사와 정책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아마도 저런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이제 호남의 소외 감정을 파고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의 현재 정치적 이득만을 보지 말고 어떤 대선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특정 지역 출신이 돼야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은 안 된다. 이러한 배제의 논리를 정말 배제하고 예. 명실상부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이런 정책을 많이 내주기를 바라는 아마 그러한 염원이 담긴 질문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조수진 차장. 네.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만약에 저렇게 문재인 의원이 호남에 대한 구애 발언이었잖아요. 일종의. 네. 그러면 호남에선 표를 더 줄까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남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다? 네. 예. 감점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의원의 어떤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의 감정 발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분의 어떤 의원들이 전화가 왔는데 다들 한결같이 이 문재인 의원의 이번 어떤 함량을 보여준 거다. 함량. 예, 이 국민 대통합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라든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굉장히 많은 걸 잃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논란이 커지니까 문재인 의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발언으로 우리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고 반대쪽 50%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네. 사과하는 내용을 보면 네. 조건부 사과입니다. 네. 서운했다면 네. 서운했겠죠, 당연히. 네. 서운했을 텐데 서운했다면
사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조건부 사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뭐 했다면 하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예. 자신의 이제 가족과 관련돼서 무슨 청탁 논란이 됐을 때 이걸로 특혜를 받았다면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조건부를 또 걸었죠. 안 하니만 못한 사과 같다는데 분명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까지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깨끗하게 차라리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밝히는 일인데 조금 논리적으로 자꾸 엉키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 말하면. 네. 처음에 사실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제일 강하잖아요. 힘도 강한데. 자, 조수인 차장, 오늘 문재인 의원이 또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고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이었는데요. 이 오전 9시 50분 한 10여 분 전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 맞습니다. 10분 전에. 네. 예. 내용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습니까?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번에 연말정산이라는 어떤 세금 후폭풍을 불렀던 거에 대해서 빌미를 잡아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청와대 내각의 전면 사퇴를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곱지가 않습니다. 이것도요? 네, 왜냐면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주 가장 큰 승부처인 수도권의 합동연설회를 주말에 앞당겨 놓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대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지금 서둘러서 뭔가를 내놓은 거 아니냐. 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을 불렀던 것이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여러분, 국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작년 1월 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 정말 태풍처럼 몰아쳤는데요.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한 분이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남의 탓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거기에는 분명히 이 법안에 반대한 여야 의원은 통틀어서 6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기자회견 모든 문구에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또 실렸습니다. 네, 당대표가 된다면 이거는 당대표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가 박 대통령의 유일한 어떤 맞수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이인영 이런 분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 모양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에 왜 찬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문재인 의원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답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데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합니다. 왜 찬성표를 누르고 지금 와서 비판을 하는지 본인이 뭘 잘못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입장을 내놔야겠습니다.